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개발과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면 그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는 곳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치가 좋은 것은 뭐 쪼개기로 해서 지분권 행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힘차게 드러나고 있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기초적인 베이스를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있죠.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준비위원분들하고 또는 모임을 또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요거는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이 부분이 들어가 있게 되죠. 전체적인 흐름의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등에 대한 지금 소유자, 그리고, 이런 소유자분들로 이루어진 조합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인데, 다 아시고 계실 건데 제가 그래도 한 번만 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한 경우죠. 그와 더불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데 반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달동네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평평한 그 어떤 대지의 어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보통하는 거죠.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세대수가 20% 이하로 의무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매도 투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 방식은 도급제로 지금 되도록 이 부분은 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익 방식은 비례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자 여기 보면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매도 청구가 있죠. 이 부분은. 그리고 시공 방식은 도급제 또는 지분제 중에서 했을 때 하시면 되는 거죠. 수익 방식은 비례율하고 무상지분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아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도급제하고
지분제 지금 차이점이 되겠는데, 도급제 같은 경우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약 시점으로 책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도급 방법이 되겠는데,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간접비라든지 부대 비용이라든지 제재 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공사비 조정이 있을 텐데, 공사 중에서 일정률 이상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설계 변경 수반 시에는 공사비도 조정이 요구되는 형태가 도급이죠. 근데 좋은 점은 공사 진행할 때 도급 계약에 의해서 조정, 그리고 협의 체제가 잘 되어서 공사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사업을 증산할 때는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100% 조합으로 기속이 되는 거죠. 물론 부담도 조합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지분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모든 사업을 좀 수행하고 계약 시에 조합원의 무상 지분을 확정하여 계약을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지분제 유형은 고정과 변동으로 또 나누게 되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공과금만 책임을 지는 거죠. 사업 중에서 공사비 조정 같은 경우는 없죠. 자, 사업 구매 변동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 가중 요인으로서 공사 진행 속도가 일반적으로 좀 느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시 확정된 지분 이외의 이익금은 100% 시공사로 기속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급제로 할지 지분제로 할지는 아마 조합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재건축에 대한 매도 청구가 되는데요.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재건축에 대한 참가 여부를 갖다가 체고를 하는 거죠. 내용 증명서인대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회답 기간이 부여되는 거죠. 제척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단지 안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라든지 제명 또는 탈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매도 청구를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비례율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쉽게 한번 이 비례율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이게 대지라든지 그리고 건축 그 시설의 총 추산에 의해서 총 사업비를 뺀 것을 제가 2번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총 감정 평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를 1로 나눈 거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우리가 이걸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구역은 조합원의 개인자산 가액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 시설의 총투자액이 커지니까요.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의지가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수익이 추산액이 크니까요. 수요자의 관심이 높으니까 비례율이 높은 것이잖아요. 시공사도 사업성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죠. 자, 이 권리가액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재건축을 할 때 좀 많이 들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준 것을 우리는 권리가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분담금은 실제 조합원의 분양가에서 권리 가액을 뺀 것을 우리는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재건축 안전진단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지금 도래한 때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지금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안전진단 요청 시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요거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유자분들 중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안전 요청할 때죠. 보통 재건축을 또 빨리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10분의 1 동의로 안전 요청 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자, 재건축 무상 지분인데요. 요것도 많은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그 조합원에 대한 대지 지분에다가 무상 지분율을 지금 곱해 주었을 때가 있죠. 바로 청산금,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후가 이익 환수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재건축 하다 보면 재건축 사업의 신탁 등기 부분을 좀 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사업이 인접한 곳에 토지가 필요해서 교환을 원할 때, 필요하여 교환을 원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해서 전매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전매되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도 이런 경우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합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제3자로부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리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악의적으로 압류라든지 가압류 또는 건재단 설정 등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 출현 그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닌 신탁 등기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일반 분양분에 매도하려면 모두 신탁 등기해야 그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탁 등기는 일반적으로 좀 빨리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조합원의 입주권과 분양권의 요 차이점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이 그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입주권은 그래서 조합원이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이 분양권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 소유자가 청약을 통해서 새 집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실제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에서 한번 참석하셔야 되겠죠.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말씀도 들어보시고 하다 보면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